안녕하세요. 오늘의 영상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한 여자가 있습니다. 47세 화장품 회사 대표, 업계 최고의 자리. 근데 이 여자는 단 3개월 만에 수갑을 차게 됩니다. 범인은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지금부터 그 이야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대표님, 지금 당장 떠나세요. 모든 걸 내려놓고 잠적하셔야 합니다. 그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회사는 회사는 이미 끝났습니다. 회장님이 모든 걸 준비해놨어요. 대표님이 여기 남으시면 법정 구속될 겁니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장 비서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대표님, 제발 살아남으세요. 그리고 언젠가 돌아와서 진실을 밝혀주세요. 챕터 1 영원한 표지 모델의 균열. 오늘도 저는 그 잡지를 받아들었습니다. 프레스티지 VVIP 매거진 11월호. 광택 나는 표지 위에 제 얼굴이 있었죠.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매번 이렇게 저를 선택해 주시는 편집부에게 늘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이에요. 편집장은 전화로 축하한다는 말을 건넸고 저는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47세 흑단향의 대표이사 K뷰티 업계에서 일하는 한 사람. 사람들은 저를 과분한 호칭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 저는 책상 위에 놓인 잡지를 보며 묘한 불안감을 느꼈어요. 제 얼굴이 너무 자주 그 표지를 장식했다는 생각이 들었죠. 대표님, 회장님께서 찾으십니다. 비서의 목소리가 인터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회장님, 제 시어머니 오다나 회장님이었죠. 저는 잡지를 집어들고 회장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남편 영배 씨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5년 전 영배 씨가 심장마비로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을 때 저는 정말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영배 씨는 유언을 남겼죠. 자신의 지분을 저에게 상속한다고. 그 덕분에 저는 흑단향의 경영권을 승계받았고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회사를 지금의 위치까지 이끌어올 수 있었습니다. 회장실 문을 열자 오다나 회장이 창가에 서서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왔어, 설이야.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부르셨습니까, 어머님? 저는 공손하게 인사했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또 표지에 나왔더구나. 시어머니가 책상 위에 놓인 같은 잡지를 손가락으로 툭툭 두드렸어요. 편집부에서 요청해 주셔서. 요청이라니. 시어머니가 몸을 돌렸습니다. 62세라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단정하고 날렵한 인상이었죠. 하지만 그 눈빛에는 차가운 무언가가 서려 있었어요. 설이야, 넌 이 회사의 얼굴이 되고 싶은 거니? 아니면 이 회사를 운영하고 싶은 거니?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함정처럼 느껴졌거든요. 영배가 너한테 지분을 넘긴 건 회사를 지키라는 뜻이었어. 하지만 넌 지금 뭘 하고 있니? 매거진 표지나 장식하면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어머님, 저는 이슬이 봤어? 갑자기 딸 이야기가 나와서 저는 당황했습니다. 이슬이가 요즘 SNS에서 화제라던데. 젊고 똑똑하고 아름답다고들 하더구나. 차세대 뷰티 아이콘이라는 기사도 봤어. 시어머니가 미소를 지었죠. 하지만 그 미소는 전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세대는 바뀌는 법이야, 설이야. 새로운 꽃이 피면 지는 꽃도 있는 법이지.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어머님, 설마. 설마가 아니야. 이제 이슬이가 앞에 나설 때가 됐다는 거지. 넌 이미 충분히 빛났어.
이제 다음 세대에게 자리를 물려줄 때야.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딸을 이용해서 저를 밀어내려는 거였어요. 이슬이는 아직 대학생입니다. 회사 일을 맡기기엔. 그래서 내가 옆에서 가르쳐줘야지. 천천히 조금씩. 그리고 언젠가는 완전히 물러나는 거야. 시어머니가 다가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이건 명령이 아니야, 설이야. 충고야. 널 위한. 저는 고개를 숙이고 회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가슴이 답답했죠. 영배 씨가 살아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영배 씨는 없었고 저는 혼자였어요. 사무실로 돌아오자 비서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대표님, 프레스티지 VVIP 매거진 편집장님한테서 연락 왔습니다. 다음 달 특집 기획 관련해서 상의하고 싶다고 하시네요. 무슨 기획인데요? 차세대 뷰티 리더 특집이라고 합니다. 김이슬 양을 메인으로 하고 싶다고.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벌써 시작된 거였죠. 그날 저녁 저는 집에 돌아와 딸 이슬이를 마주했습니다. 이슬이는 거실 소파에 앉아 노트북으로 뭔가를 보고 있었어요. 엄마 왔어요? 이슬이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21살. 명문대 미디어학과에 다니는 제 딸. 영배 씨를 닮아 똑똑하고 제게서 물려받은 건지 주변 분들이 예쁘다고 말씀해 주시는 아이였죠. 이슬아, 너 혹시 매거진 촬영 제의 받았니? 이슬이의 표정이 잠시 굳었습니다. 아, 그거. 할머니가 먼저 연락하셨어요. 좋은 기회니까 해보라고. 할머니가? 응. 엄마는 괜찮다고 하셨대요. 그래서 승낙했는데. 엄마 혹시 싫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다고 말할 수 없었어요. 딸의 미래를 제가 막을 순 없었으니까. 아니야. 좋은 기회지. 열심히 해. 고마워요, 엄마. 이슬이가 안아왔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죠. 하지만 저는 마음 한구석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며칠 후 저는 회사 임원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안건은 신제품 개발이었죠. 하지만 회의 중간 오다나 회장이 갑자기 입을 열었어요. 다들 들으셨죠? 이슬이가 프레스티지 매거진에 나온다는 거. 우리 흑단향의 새로운 얼굴이 될 겁니다. 임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죠. 회의가 끝나고 장 비서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30대 후반의 날카로운 인상을 가진 남자였어요. 오다나 회장의 오른팔이자 뭔가 찜찜한 일들을 도맡아 처리하는 사람이었죠. 대표님, 잠깐 말씀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이죠? 회장님께서 부탁하신 일이 있어서요. 대표님의 과거 사업 기록들을 정리하라고 하셨습니다. 과거 사업 기록이요? 네. 남편분께서 돌아가시고 경영권을 승계받을 때의 문서들이요. 회장님께서 회사 아카이브 정리 차원에서 보관하고 싶다고 하시던데요. 저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건 제가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디 회장님께. 회장님 명령이십니다. 대표님. 장 비서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거부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서재에 앉아 오래된 파일들을 뒤적였습니다. 영배 씨가 남긴 유언장, 지분 이전 서류, 경영권 승계 계약서. 모든 게 합법적이었어요. 하지만 왜인지 불안했습니다. 영배 씨의 사진이 책상 위에 놓여 있었죠. 저는 사진을 들여다보며 중얼거렸어요. 당신은 뭘 원했던 거예요? 정말 저한테 이 회사를 맡기고 싶었던 건가요? 아니면? 대답은 없었습니다. 영배 씨는 이미 없었으니까. 다음 날 이슬이의 매거진 촬영이 있었습니다.
저는 촬영장에 가지 않았어요. 참아볼 용기가 없었죠. 대신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다가 오후쯤 이슬이한테서 사진이 왔습니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는 딸의 모습.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저보다 훨씬 더 빛나 보였어요. 엄마 어때요? 괜찮죠?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정말 예쁘다. 자랑스러워. 하지만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자랑스러움과 동시에 뭔가 빼앗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으니까. 그날 오후 편집장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대표님, 정말 죄송한데요. 다음 달 표지 모델을 김이슬 양으로 확정했습니다. 회장님께서 강력히 요청하셔서요. 알겠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죠.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으니까. 대신 대표님은 내부 인터뷰 페이지에 실릴 겁니다. 물론 비중은 좀 줄었지만 괜찮습니다.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서울의 하늘이 잿빛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죠. 그날 저녁 오다나 회장이 저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고급 일식당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제 맞은편에 앉아 우아하게 사시미를 먹고 있었습니다. 이슬이 촬영 잘 끝났다고 하더구나. 네, 어머님. 너도 봤지? 정말 아름답던데. 역시 내 손녀답다. 시어머니가 미소를 지었어요. 설이야, 넌 이제 뒤에서 이슬이를 키워야 해. 그게 어머니의 역할 아니겠니?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님, 저는 아직 최선을 다해 일하고 싶습니다. 이슬이는 아직 어리고. 어리다고? 21살이면 충분히 컸어. 너도 그 나이에 영배를 만났잖니?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시대는 변했어, 설이야. 이제 젊은 피가 필요해. 너 같은 사람은 이미 충분히 했어.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저는 부족하지만 흑단향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영배 씨의 유언을 지키려 했고요. 유언?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영배는 어린 애처럼 순진했어. 너한테 홀려서 지분을 넘긴 거지. 사실 그 지분은 내 것이어야 했어. 내가 이 회사를 처음부터 키웠으니까. 하지만 법적으로. 법이 뭐가 중요해? 시어머니가 날카롭게 끊었습니다. 중요한 건 진실이야. 그리고 진실은 내가 내 아들을 이용해서 이 자리에 올랐다는 거지.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시어머니는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어머님. 앉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갑게 저를 붙잡았습니다. 아직 식사가 끝나지 않았어. 앉으라니까. 저는 다시 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설이야, 너도 알잖니? 이 바닥에서 살아남으려면 타이밍을 알아야 한다는 걸. 지금이 내가 물러날 때야. 우아하게 조용히. 그럼 모두가 널 기억해 줄 거야. 아름다운 전설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47세의 제 얼굴. 세월의 흔적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지만 그래도 관리하려 노력한 모습이었어요. 프레스티지 매거진 표지를 몇 번이나 장식할 수 있었던 건 정말 감사한 일이었죠. 하지만 이제 그 자리는 제 딸이 차지하게 될 거였습니다. 저는 거울 속 제 모습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정말 끝난 걸까? 거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뭔가 큰 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오다나 회장이 제 과거 기록을 뒤지고 있다는 것, 이슬이를 앞세워 저를 밀어내려 한다는 것. 모든 게 계획된 수순처럼 느껴졌죠.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어요.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였죠. 저도 한때는 운 좋게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저물어가는 별처럼 느껴졌어요. 침대 옆 서랍에서 영배 씨가 남긴 편지를 꺼냈습니다. 영배 씨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쓴 편지였죠. 설이, 당신은 강한 사람이에요. 내가 없어도 잘 살아갈 거라 믿어요. 흑단향을 부탁합니다. 당신이라면 할 수 있어요. 저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영배 씨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저는 지금 구석으로 몰리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출근하자마자 장 비서가 제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대표님, 자료 정리 끝났습니다. 회장님께 전달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어요. 그런데 대표님, 장 비서가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습니다. 혹시 경영권 승계 당시 법적 분쟁이 있었습니까? 분쟁이요? 아니요, 모든 게 합법적으로 처리됐습니다. 그럼 다행이네요. 장 비서가 미소를 지으며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전혀 안심이 되지 않았어요. 저는 자리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오다나 회장이 뭔가를 찾고 있다는 걸, 저를 무너뜨릴 무언가를. 그날 오후 이슬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다음 주에 또 촬영 있어. 할머니가 여러 매거진이랑 연결해 주셨대. 그래, 잘 됐네. 엄마, 괜찮아? 목소리가 안 좋은데. 아니야,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괜찮지 않았거든요.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잿빛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폭풍이 곧 몰아칠 거라는 걸. 챕터 2 사냥꾼의 경고와 긴급 도피. 그날 이후로 일주일이 흐르는 동안 저는 점점 더 조여오는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장 비서는 매일 제 사무실을 드나들며 자료를 요청했어요. 경영권 승계 당시의 회계 기록, 이사회 회의록, 지분 이전 서류. 하나하나가 합법적인 절차였지만 왜인지 불안했습니다. 대표님, 이 서류도 필요하다고 하시네요. 장 비서가 또 다른 파일 목록을 건넸습니다. 이건 영배 씨 생전에 처리했던 투자 건인데요. 회장님께서 꼼꼼히 확인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저는 파일을 넘겨줄 수밖에 없었어요. 거부할 명분이 없었으니까. 그 주 금요일 오후 저는 회사 건물 로비에서 이슬이를 만났습니다. 이슬이는 최근 학교 과제로 흑단향 마케팅 전략을 연구하고 있었거든요. 엄마, 자료 좀 빌려도 돼? 그래, 뭐가 필요한데? 최근 3년간 신제품 출시 데이터랑 매출 자료요. 저는 이슬이와 함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복도에서 오다나 회장과 마주쳤어요. 이슬아, 왔구나. 시어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이슬이를 안았습니다. 저한테는 보여준 적 없는 따뜻한 미소였죠. 할머니, 안녕하세요. 과제 때문에 왔다며? 할머니가 도와줄까? 아니에요, 엄마가 도와주신대요. 설이야. 시어머니가 저를 돌아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슬이 과제 끝나면 내 방으로 좀 보내줘. 할 얘기가 있어. 네, 어머님. 이슬이와 함께 사무실에서 자료를 정리하는 동안 저는 딸의 밝은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이슬이는 정말 똑똑했어요. 데이터를 보는 눈도 날카로웠죠. 엄마, 근데 3년 전 이 제품 출시할 때 논란 없었어요? 논란? 여기 성분 표기가 좀 애매한데? 당시 식약처 기준이 바뀌던 시기잖아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 그건 모든 절차를 합법적으로 밟았어.
다만 기준이 바뀌는 과도기라 서류가 복잡했을 뿐이야. 그렇구나. 근데 요즘 할머니가 이것저것 많이 물어보시던데 혹시 이것 때문인가?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할머니가 뭘 물어봤는데? 엄마가 회사 맡기 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아빠 돌아가시고 집은 어떻게 처리됐는지,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시는 것 같던데.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오다나 회장은 이슬이까지 이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슬아, 할머니가 또 그런 질문을 하시면 엄마한테 먼저 얘기해 줄래? 왜요? 뭔가 문제 있어요? 아니야. 그냥 회사 일은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아서. 이슬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의아한 표정이었어요. 자료 정리를 마치고 이슬이를 오다나 회장실로 보낸 뒤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아 고민에 잠겼죠. 시어머니가 뭔가를 준비하고 있다는 게 확실했습니다. 그날 밤 늦게까지 저는 회사에 남아 있었습니다. 오래된 파일들을 다시 확인하면서 혹시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이 없는지 살펴봤어요. 영배 씨가 세상을 떠난 직후 경영권을 승계받는 과정은 정말 복잡했습니다. 변호사, 회계사, 이사회 멤버들과 수없이 많은 회의를 했죠. 모든 게 합법적이었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작은 법적 분쟁이 하나 있었습니다. 당시 영배 씨 지분 중 일부를 두고 먼 친척 하나가 이의를 제기했었어요. 자신도 상속권이 있다고 주장했죠. 물론 법적으로 근거가 없었고 결국 합의금을 주고 조용히 마무리됐습니다. 금액도 크지 않았고 모든 게 정당한 절차였어요. 하지만 누군가 이걸 왜곡한다면? 저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다음 날 월요일 아침 출근하자마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표님, 회계팀에서 긴급회의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잘 모르겠지만 회장님도 참석하신다고 합니다. 회의실에 들어가자 오다나 회장과 장 비서 그리고 회계팀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앉으세요, 대표님. 회계팀장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5년 전 경영권 승계 당시 처리된 합의금 건에 대해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합의금이요? 네. 당시 친척분과의 분쟁 해결을 위해 지급된 3억 원입니다. 이게 회사 자금에서 나간 건지 대표님 개인 자금에서 나간 건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시네요. 저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회사 법무팀을 통해 처리했고 회사 자금으로. 그럼 이건 회사 자금 횡령 아닙니까? 장 비서가 날카롭게 끼어들었습니다. 개인 지분 상속 문제를 회사 돈으로 해결했다는 건 명백한 배임이죠. 잠깐만요. 저는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당시 이사회 승인을 받았고 모든 절차가 합법적이었습니다. 영배 씨 지분은 회사 경영과 직결된 문제였고 분쟁을 빨리 해결하는 게 회사를 위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법적으로 보면 충분히 해명 가능한 부분입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죠. 오다나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설이야, 아무도 너를 의심하는 게 아니야. 다만 절차상 확인이 필요한 거지. 요즘 기업 윤리감사가 엄격해졌잖니? 우리도 대비해야 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관련 서류 다시 정리해서 제출해줘. 법무팀이 검토할 거야. 저는 회의실을 나오며 불안감이 커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었어요. 그날 오후 저는 당시 저를 도와줬던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5년 전 처리했던 그 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까요? 윤 대표님, 당시 모든 절차가 적법했습니다. 이사회 승인도 받았고 회계 처리도 투명했어요. 하지만 누군가 악의적으로 해석한다면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글쎄요. 억지로 끼워 맞추면 배임이나 횡령으로 몰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건 정말 악의적인 해석입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책상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을 때 이슬이가 거실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이슬아, 무슨 일이야? 엄마. 할머니가 뭐라고 하셨어? 엄마가 회사 돈을 불법으로 썼다고. 그게 사실이에요? 저는 이슬이를 꽉 안았습니다. 아니야. 절대 아니야. 엄마는 정당하게 일했어. 할머니가 오해하신 거야. 하지만 할머니는 증거가 있다고. 증거? 잘 모르겠어요. 그냥 엄마가 회사를 이용해서 개인적인 이익을 챙겼다고.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오다나 회장은 이제 제 딸까지 이용해서 저를 흔들고 있었어요. 이슬아, 엄마를 믿어줄 수 있겠니? 당연하죠, 엄마. 이슬이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말이 이상했어요. 엄마는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저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다음 날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침 일찍 장 비서가 제 사무실로 찾아왔어요.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대표님,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잠깐 밖에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상하다고 느끼면서도 장 비서를 따라 나갔습니다. 건물 뒤편 주차장이었어요. 무슨 일입니까? 장 비서가 주변을 살피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대표님, 지금 당장 회사를 떠나셔야 합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회장님이 기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대표님을 회사 자금 불법 횡령과 배임 혐의로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게 무슨... 기사는 오늘 오후 3시에 터집니다. 대표님이 남편분 유산 처리 과정에서 회사 자금을 불법으로 사용했고 경영권을 부당하게 차지했다는 내용이에요.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저도 압니다. 장 비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그 기사 작성에 관여했습니다. 회장님 명령으로. 대표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왜 이러시는 겁니까? 대표님이 5년 전 제 동생을 살려주셨습니다. 동생 수술비를 몰래 대주셨죠. 저는 그걸 잊을 수가 없었어요. 장 비서가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여기 USB가 들어있습니다. 회장님이 진행 중인 신제품 골든 애플 세럼 개발 자료예요. 불법 성분 거래 내역도 들어있습니다. 이게... 대표님, 지금 당장 떠나세요. 모든 걸 내려놓고 잠적하셔야 합니다. 그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회사는 이미 끝났습니다. 회장님이 모든 걸 준비해 놨어요. 대표님이 여기 남으시면 법정 구속될 겁니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슬이는, 제 딸은요? 이슬 양은 회장님이 보호하실 겁니다. 오히려 대표님이 사라지는 게 이슬 양한테도 나아요. 장 비서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대표님, 제발 살아남으세요. 그리고 언젠가 돌아와서 진실을 밝혀주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USB를 받았습니다. 어디로 가야 합니까? 최대한 멀리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저도 더 이상은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회장님이 의심하면 저도 끝이에요. 장 비서가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3시간 남았습니다. 서둘러 주세요. 저는 주차장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5년간 제가 쌓아온 모든 것, 흑단향, 제 명예, 사회적 지위, 모든 게 무너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살아남아야 했어요. 진실을 밝혀야 했으니까. 저는 사무실로 돌아가
핵심 서류들만 챙겼습니다. 영배 씨가 남긴 유언장 원본, 흑단향 핵심 기술 개발 자료, 그리고 장 비서가 준 USB. 비서에게 급한 개인 사정이 생겼다고 말하고 당분간 연락이 안 될 거라고 전했습니다. 이슬이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왜요? 이슬아, 엄마가 잠깐 급한 일로 출장을 가야 해. 출장이요? 갑자기요? 응. 며칠 걸릴 것 같아. 할머니 말씀 잘 듣고 있어. 엄마, 목소리가 이상한데?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아무 일 없어. 엄마 사랑해, 이슬아.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사무실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한번 돌아봤습니다. 책상 위에는 프레스티지 VVIP 매거진이 놓여 있었어요. 제 얼굴이 표지를 장식한 마지막 호였죠. 건물을 나서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끝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시작일까요? 택시를 타고 서울을 벗어났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때 문득 떠오른 곳이 있었습니다. 5년 전 제가 초기 투자했던 작은 스타트업들이 모여있는 공유 오피스. 경기도 외곽의 한적한 곳이었죠. 당시 제가 도왔던 젊은 창업자들이 아직 그곳에서 일하고 있을 거예요. 저는 택시기사님께 말했습니다. 경기도 양평으로 가주세요. 차장 밖으로 서울이 멀어져 갔습니다. 제가 쌓아온 모든 것들이 함께 멀어지는 것 같았어요. 오후 3시쯤 제 핸드폰에 뉴스 알림이 떴습니다. 흑단향 윤설이 대표 회사 자금 불법 횡령 의혹. K뷰티 여왕 윤설이 남편 유산 처리 과정서 배임 혐의. 프레스티지 표지 모델 윤설이의 추락. 진실은?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댓글에는 비난이 가득했어요. 역시 재벌은 다 똑같네. 예쁜 얼굴 뒤에 숨은 진짜 모습. 남편 돈으로 호의호식하더니 저는 핸드폰을 끄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은 이제 보이지 않았어요. 양평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낡은 공유 오피스 건물 앞에 섰을 때 저는 정말 무너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언젠가 돌아가서 진실을 밝혀야 했으니까. 건물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복도는 어두웠지만 안쪽에서 불빛이 새어 나왔어요. 누군가 아직 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그 불빛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챕터 317 전문가의 멘토. 공유 오피스 문을 열자 여러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니, 이 코드로는 안 돼. 다시 짜야 해. 내일까지 보고서 넘겨야 하는데 어떡하지? 커피 한 잔 더 내려야겠어. 익숙한 분위기였어요. 저도 한때 이렇게 밤을 새우며 일했었죠. 복도를 따라 들어가자 넓은 공간에 책상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각자 노트북 앞에 앉아 열심히 일하고 있었어요. 그중 한 명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구세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안경을 쓰고 후드티를 입은 모습이 전형적인 개발자처럼 보였어요. 혹시 민준 씨 계신가요? 제가 5년 전 투자했던 IT 스타트업 대표였던 청년의 이름이었습니다. 민준 형. 손님이요. 안쪽에서 한 남자가 나왔습니다. 5년 전보다 조금 성숙해 보였지만 여전히 민준 씨가 맞았어요. 누구시? 민준 씨가 저를 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윤 대표님? 안녕하세요, 민준 씨. 오랜만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윤설이 대표? 그 뉴스에 나온? 와, 진짜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미 제 얼굴은 전국에 알려져 있었죠. 민준 씨가 다른 사람들을 제지했습니다. 잠깐만요, 다들.
대표님, 일단 안쪽으로 오시죠. 민준 씨는 저를 작은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문을 닫자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대표님, 무슨 일이세요? 뉴스 봤는데. 민준 씨, 뉴스는 사실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걸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갈 곳이 없어서 이리 왔습니다. 민준 씨, 저 좀 숨겨주실 수 있을까요? 민준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어요. 범죄자 취급받는 사람을 숨겨준다는 건 위험한 일이니까. 대표님, 민준 씨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5년 전 대표님이 제게 투자해 주셨을 때 저는 사무실도 없이 카페에서 코딩하던 백수였어요. 은행은 대출도 안 해줬고 가족들은 포기하라고 했죠. 그가 눈을 감았습니다. 근데 대표님은 제 프로젝트를 믿어주셨어요. 5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투자해 주셨죠. 덕분에 지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민준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기 계셔도 됩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준 씨. 그런데 대표님, 민준 씨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기 계신 사람들 다 대표님이 투자해 주신 분들이에요. 네? IT 보안 전문가 재훈이, 재무 분석가 수진이, 법률 스타트업 운영하는 지연이, 마케팅 전문가 현우, 데이터 분석가 서영이, 디자이너 태민이, 그리고 접니다. 모두 7명이에요. 저는 놀랐습니다. 제가 투자했던 젊은 창업자들이 이곳에 모여 있었던 거예요. 대표님을 윤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여기서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사실 선생님 덕분에 저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거든요. 민준 씨가 문을 열었습니다. 다들 윤 선생님이세요. 선생님이 좀 어려운 일을 겪고 계시는데 우리가 도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젊은이들이 하나둘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모두 제 얼굴을 알아봤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재무 분석가 수진 씨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뉴스 봤어요. 근데 저는 안 믿어요. 선생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저도요. 법률 전문가 지연 씨가 말했습니다. 기사 내용 봤는데 법적으로 억지 주장이 많더라고요. 누군가 악의적으로 꼬아서 쓴 거예요. 한 명씩 제 편이 되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정말 감사했어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하지만 저 때문에 여러분까지 위험해질 수 있어요. 괜찮아요, 선생님. 민준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원래 위험한 거 좋아하잖아요. 스타트업 하는 거 자체가 모험이니까. 일단 여기 작은 방이 하나 있어요. 거기서 지내시면 돼요. 태민 씨가 안내해준 방은 정말 작았습니다. 작은 책상과 침대가 전부였죠. 하지만 저한테는 충분했어요. 짐을 풀고 책상에 앉았습니다. 가방에서 USB를 꺼냈어요. 장 비서가 준 그 자료였죠. 노트북을 켜고 USB를 꽂았습니다. 파일이 열리자 수많은 문서들이 나왔어요. 골든 애플 세럼 개발 자료였습니다. 저는 하나하나 문서를 열어보기 시작했어요. 신제품 개발 계획서, 성분 분석표, 거래 내역서. 그리고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성분표에 나와 있지 않은 화학물질 거래 기록이 있었어요. 금액도 상당했죠. 5억 원. 이게 뭐지? 저는 화학물질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경악했어요. 하이드로퀴논 고농축 원액? 이건 피부 미백 효과가 있지만 고농축 상태로는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키는 성분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일정 농도 이상 사용이 금지되어 있었죠. 오다나 회장이 불법 성분을 몰래 구매해서 제품에 넣으려 한 거였어요.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엄청난 스캔들이 될 내용이었죠.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수진 씨였습니다. 들어오세요. 수진 씨가 커피를 들고 들어왔어요. 커피 드시면서 얘기 좀 할까요? 고맙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했어요. 선생님, 뭔가 발견하신 것 같은데요? 수진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화면을 보여줬어요. 이것 좀 봐주시겠어요? 재무 분석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수진 씨가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눈이 커졌어요. 이건 불법 거래잖아요? 맞습니다. 오다나 회장이 금지 성분을 몰래 구매한 거예요. 선생님, 이거 증거로 쓸 수 있어요. 수진 씨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이 자료만 있으면 회장님이 불법 제품 개발을 시도했다는 걸 증명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저부터 범죄자 취급받고 있는데 누가 제 말을 믿겠어요? 그래도 시도는 해봐야죠. 그때 민준 씨가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수진 씨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민준 씨도 놀란 표였어요. 이거 심각한데요. 다른 사람들도 불러야겠어요. 곧 7명 모두가 제 방에 모였습니다. 좁은 방이 더 좁아졌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선생님, 이 자료를 언론에 제보하면 어떨까요? 현우 씨가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선생님 신뢰도가 바닥이에요. 언론이 믿을까요? 지연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먼저 추가 증거를 확보해야 해요. 재훈 씨가 말했습니다. 이 거래가 정말 이루어졌는지 물질이 실제로 납품됐는지 확인이 필요해요. 제가 해킹해서 흑단양 내부 시스템을 들여다볼 수 있어요. 그건 불법이야, 재훈아. 민준 씨가 말렸습니다. 합법적인 방법을 찾아야 해요.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떻게 증거를 더 확보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 혹시 회사 내부에 선생님 편인 사람 없으세요? 서영 씨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장 비서는 이미 위험을 무릅쓰고 저를 도와줬어요. 더 이상 그를 위험에 빠뜨릴 순 없었습니다. 그럼 외부에서 접근해야겠네요. 지연 씨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 화학물질을 공급한 업체를 찾아야 해요. 거래 기록이 있으면 업체 이름도 있을 텐데요. 저는 다시 파일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어요. 여기 있네요. 케미칼 솔루션즈라는 회사예요. 제가 조사해 볼게요. 재훈 씨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케미칼 솔루션즈. 있네요. 중국 상하이에 본사를 둔 화학물질 유통회사예요. 한국에도 지사가 있고요. 거래 기록을 확보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거예요. 불법 거래니까 숨겼을 테니까요. 그때 수진 씨가 말했습니다. 돈의 흐름을 추적하면 어떨까요? 5억 원이라는 큰 돈이 움직였으면 어딘가에 흔적이 남아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흑단양 계좌 내역을 볼 수 있나요? 공개된 재무제표를 분석하면 단서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수진 씨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날 밤 우리는 모두 밤을 새웠습니다.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자료를 분석하고 추적하고 정리했어요. 민준 씨는 관련 IT 시스템을 분석했습니다. 수진 씨는 흑단양 재무제표를 샅샅이 뒤졌어요. 지연 씨는 법적 문제점을 정리했습니다. 재훈 씨는 케미칼 솔루션즈의 정보를 수집했어요. 현우 씨는 골든 애플 세럼의 마케팅 계획을 분석했습니다. 서영 씨는 모든 데이터를 통합해서 타임라인을 만들었어요. 태민 씨는 이 모든 내용을 시각화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전체적인 그림을 맞춰 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을 때 우리는 상당한 진전을 이뤘어요. 선생님, 여기 좀 보세요. 수진 씨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지난해 4월 흑단양 계좌에서 5억 원이 나갔어요. 명목은 원자재 구매 비용이지만 정상적인 거래처가 아니에요. 어디로 간 건가요? 페이퍼 컴퍼니예요. 유령 회사죠. 근데 이 회사 주소를 추적해보니 케미칼 솔루션즈 한국 지사 주소와 같은 건물이에요. 증거가 연결되는군요. 지연 씨가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검찰에 고발할 수 있어요. 불법 성분 거래와 비자금 조성 혐의로요. 하지만 누가 고발하죠? 현우 씨가 물었습니다. 선생님이 하시면 언론에서 또 물고 늘어질 텐데요. 익명으로 제보하면 어떨까요? 서영 씨가 제안했습니다. 저는 고민했습니다. 익명 제보로는 힘이 약할 것 같았어요.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윤 대표님? 낯익은 목소리였습니다. 장 비서였어요. 장 비서님? 지금 통화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대표님, 상황이 심각합니다. 회장님이 사설 탐정을 고용해서 대표님을 찾고 있어요.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제 위치를 알아낸 건가요? 아직은 아니에요. 하지만 시간 문제입니다. 조심하세요. 고맙습니다, 장 비서님. 그리고 대표님. 장 비서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골든 애플 세럼 출시일이 다음 달로 확정됐어요. 회장님이 서두르고 계세요. 다음 달이요? 네, 그 전에 뭔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7명을 돌아봤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한 달 안에 모든 걸 끝내야 합니다. 선생님, 저희가 있잖아요. 민준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7명이면 뭐든 할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날부터 우리는 더 치밀하게 움직였습니다. 증거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정리했어요. 하지만 며칠 후 충격적인 뉴스가 터졌습니다. 오다나 회장, 프레스티지 VVIP 매거진 표지 모델 확정. 흑단양 새 시대에 오다나 회장이 이끈다. 시어머니가 마침내 그 표지를 차지한 거였어요. 제가 있던 자리에 오다나 회장이 서게 된 겁니다. 사진 속 시어머니는 당당하고 우아했습니다. 승리의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저는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태민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오다나 회장이 정점에 올랐다는 건 떨어질 준비가 됐다는 뜻이니까요. 7명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고개를 끄덕였어요. 선생님 말씀이 맞아요. 민준 씨가 말했습니다. 올라간 사람은 결국 내려와야 하니까요. 우리는 다시 작업에 몰두했습니다. 시간은 촉박했지만 포기할 순 없었어요. 며칠 후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공유 오피스 근처에서 수상한 차가 목격됐다는 거였어요. 선생님, 혹시 미행당하는 거 아닐까요? 재훈 씨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설 탐정일 수도 있어요. 저는 창문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길 건너편에 주차되어 있었어요. 조심해야겠어요. 저는 외출을 최소화했습니다. 방 안에서만 지냈죠. 하지만 압박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검은 차는 매일 같은 자리에 있었어요. 선생님, 이러다간 발각될 것 같아요. 지연 씨가 걱정했습니다. 다른 곳으로 옮기시는 게 어떨까요?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서 버텨야 해요. 증거 수집이 거의 끝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2주 후 우리는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케미칼 솔루션즈 내부 고발자가 나타난 거예요. 그 회사 직원 하나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거래 내역을 제보해줬습니다. 선생님, 이제 충분해요. 수진 씨가 환호했습니다. 이 정도면 검찰도 움직일 거예요. 하지만 저는 불안했습니다. 뭔가 더 큰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예감은 맞았습니다. 다음 날 택배 하나가 도착했어요. 발신인은 없었습니다. 이거 뭐예요? 민준 씨가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작은 병 하나와 메모가 들어 있었어요. 이 제품에 회장님의 비리가 담겨 있습니다. 대표님이 막아주십시오. 골든 애플 세럼 샘플이었습니다. 저는 병을 들어 냄새를 맡았습니다. 이상한 화학 냄새가 났어요. 선생님, 이거 분석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재훈 씨가 말했습니다. 성분 검사를 의뢰하면 불법 성분이 들어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죠. 저는 샘플을 조심스럽게 다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어요. 이게 정말 도움을 주려는 사람이 보낸 걸까요? 아니면 함정일까요?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그 불안은 현실이 됐습니다. 챕터 4 치명적인 독 사과의 함정. 다음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샘플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골든 애플 세럼. 황금빛 액체가 작은 병 안에서 반짝였어요. 겉보기엔 고급스러워 보였지만 저는 이 안에 뭔가 위험한 게 숨어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선생님, 어젯밤 주무셨어요? 민준 씨가 커피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잘 못 잤어요. 이 샘플이 계속 신경 쓰여서요. 성분 분석 의뢰는 오늘 오전에 하기로 했죠. 네, 지연 씨가 아는 검사 기관이 있다고 했어요. 저는 샘플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다시 USB 파일들을 열었습니다. 밤새 뭔가 놓친 게 없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때 이상한 파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이건 뭐지? 파일 이름은 최종 계획 아니었어요. 저는 클릭했습니다. 문서가 열리자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윤설이 제거 로드맵. 제목부터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1단계 과거 기록 조작을 통한 횡령 의혹 제기. 2단계 언론 플레이로 대중 여론 악화. 3단계 법적 고발 및 경영권 박탈. 4단계 최종 제거. 최종 제거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리가 잠적한 상태에서 불법 제품 제조 시도로 몰아간다. 골든 애플 세럼 샘플을 익명으로 발송하고 서리가 이를 이용해 기자회견을 열도록 유도한다. 동시에 언론에 윤설이 도피 후 짝퉁 제품 제조 및 기술 유출 시도 기사를 선제적으로 배포한다.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민준 씨, 이거 함정이에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민준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건 선생님을 완전히 매장하려는 계획이잖아요. 어제 온 샘플. 그게 바로 미끼였어요. 제가 이걸 가지고 뭔가 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샘플 분석도 못하는 건가요? 분석은 해야죠.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오다나 회장이 이미 다음 수를 준비하고 있을 테니까. 그때 지연 씨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에요? 아까 검사 기관에 전화했는데 누군가 이미 같은 샘플을 보냈대요. 윤설의 이름으로요. 뭐라고요? 선생님이 불법 제품을 만들어서
성분 검사를 의뢰했다는 식으로 조작하려는 것 같아요.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게 계획된 함정이었던 거예요. 선생님, 어떡하죠? 7명이 모두 제 방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진정하세요, 다들. 일단 진정하고 생각해 봐야 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다나 회장이 원하는 건 제가 패닉에 빠져서 실수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하지만 선생님, 이미 함정이 작동하기 시작한 것 같은데요. 수진 씨가 노트북을 들고 왔습니다.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보세요. 화면에는 제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윤설의 도피 중 불법 제품 제조, 흑단양 기술 유출 의혹, 윤설의 관련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아직 오전인데 벌써 시작된 거였죠. 누가 흘린 거예요? 회장님 쪽에서 의도적으로 흘린 것 같아요. 현우 씨가 기사 내용을 분석했습니다. 모두 같은 시간대에 올라왔고 논조도 똑같아요. 언론 플레이예요.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가 와 있었어요. 모두 기자들이었습니다. 선생님, 전화 받으시면 안 돼요. 민준 씨가 말렸습니다. 지금 뭐라고 말씀하셔도 악용될 거예요.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을 순 없었어요. 기자회견을 열어야 해요. 네?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선생님, 그건 너무 위험해요. 오다나 회장이 원하는 게 바로 그거잖아요. 알아요.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어요. 제가 직접 나서서 진실을 말해야 해요. 하지만 여러분이 모아준 증거들이 있잖아요. 오다나 회장의 불법 거래 증거, 비자금 조성 증거. 이걸 공개하면서 제 결백을 주장할 거예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온라인으로 긴급 기자회견을 열겠습니다. 내일 오후 2시예요. 선생님, 7명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괜찮아요. 여러분이 있잖아요. 함께라면 할 수 있어요. 그날 하루 종일 우리는 기자회견을 준비했습니다. 태민 씨가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만들었어요. 민준 씨가 온라인 생중계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지연 씨가 법적 대응 논리를 정리했어요. 수진 씨가 재무증거 자료를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모두가 밤을 새워 준비했어요. 저는 발표 원고를 쓰고 또 썼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에 제 진심을 담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씻지도 화장도 하지 못했어요. 47세의 제 얼굴은 지쳐 보였습니다. 선생님, 준비됐어요? 민준 씨가 노크했습니다. 네, 준비됐어요. 저는 단정하게 옷을 입고 머리를 정리했습니다. 최대한 당당해 보이려 노력했어요. 오후 1시 50분.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7명이 모두 저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선생님, 힘내세요. 저희가 있잖아요. 진실은 이깁니다. 한 명씩 응원의 말을 건넸습니다. 오후 2시. 생중계가 시작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흑단양 전 대표 윤설이입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최대한 또박또박 말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진실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화면 댓글창에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뻔뻔하네. 횡령범이 무슨 진실? 변명하려고 나왔구만. 저는 댓글을 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저에 대한 횡령 및 배임 의혹은 사실이 아닙니다. 5년 전 경영권 승계 과정은 모두 합법적이었고 이사회의 정당한 승인을 받았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자료가 화면에 떴습니다. 오히려 진짜 범죄는 따로 있습니다. 현 오다나 회장이 불법 성분을 사용해
제품을 개발하려 했다는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증거 자료들이 하나씩 화면에 나타났어요. 케미칼 솔루션즈와의 거래 기록, 금지 성분 하이드로퀴논 구매 내역, 비자금 조성 증거. 이 모든 증거가 증명합니다. 오다나 회장이 그때였습니다.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낯선 번호였지만 저는 받았습니다. 윤설의 대표님이신가요?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누구시죠? 식약처 조사관입니다. 대표님, 지금 당장 방송을 중단하시고 출석하셔야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대표님 명의로 제조된 불법 화장품이 적발됐습니다. 골든 애플 세럼이라는 제품인데 금지 성분이 다량 검출됐습니다. 제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건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하지만 제조 의뢰서에 대표님 이름과 서명이 있습니다. 지금 즉시 출석하지 않으시면 구속영장을 청구하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동시에 생중계 화면에 뉴스 속보가 떴어요. 윤설이 불법 화장품 제조 혐의 추가. 식약처 윤설이 제조 제품서 금지 성분 검출. 오다나 회장이 선수를 친 거였어요. 댓글창이 폭발했습니다. 역시 범죄자였네. 증거 조작하려고 방송까지 하다니. 구속시켜라.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선생님, 7명이 달려왔습니다. 이건 조작이에요. 선생님이 만든 게 아니잖아요. 알아요. 하지만 저는 카메라를 봤습니다. 시청자 수가 10만 명을 넘었어요. 하지만 모두 저를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카메라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증명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방송을 종료하겠습니다. 민준 씨가 카메라를 껐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고개를 떨구었어요.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수진 씨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괜찮지 않아요. 저는 졌어요. 아니에요, 선생님.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하지만 증거를 조작당했어요. 제 명의로 불법 제품이 만들어졌어요. 이제 누가 저를 믿겠어요? 저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세요? 민준 씨가 나가보더니 얼굴이 하얘져서 돌아왔습니다. 선생님, 경찰이에요. 2명의 경찰관이 들어왔습니다. 윤설혜 씨 맞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긴급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불법 화장품 제조 및 유통, 기술 유출 혐의입니다. 동행하셔야겠습니다. 경찰관이 수갑을 꺼냈습니다. 잠깐만요. 지연 씨가 앞을 막았습니다. 영장 좀 보여주세요. 절차를 확인해야죠. 여기 있습니다. 경찰관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지연 씨가 확인했지만 모든 게 정상이었습니다. 선생님, 7명이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봤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고마워요. 수갑이 제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차가운 쇠 느낌이 전해졌어요. 경찰차에 오르며 저는 마지막으로 공유 오피스를 돌아봤습니다. 7명이 창가에 서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모두 울고 있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유치장에 수감됐습니다. 차가운 콘크리트 바다, 형광등 불빛, 쇠창살. 47세의 K뷰티 CEO였던 제가 이제는 범죄자 취급을 받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영배 씨의 얼굴, 이슬이의 미소, 7명의 젊은이들, 시어머니 오다나 회장의 차가운 눈빛, 그리고 프레스티지 VVIP 매거진 표지. 모든 게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뉴스가 나왔습니다. 윤설이 긴급 체포, 불법 화장품 제조 혐의, K뷰티 여왕의 몰락, 범죄자로 전락. 그리고 또 다른 뉴스. 오다나 회장, 프레스티지 VVIP 매거진 단독 표지 장식. 흑단향 새 시대 오다나 회장의 승리. 시어머니의 사진이 화면을 가득 채웠어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쇠창살을 붙잡고 무너졌습니다. 윤설이 씨 면회 오셨습니다. 교도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면회실로 나가자 이슬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딸의 얼굴이 보였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엄마. 이슬이가 소화기를 들었습니다. 이슬아. 저도 소화기를 들었어요. 엄마,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할머니는 엄마가 정말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는데. 이슬아, 엄마 말 들어봐. 엄마는 아무것도 안 했어. 누군가 엄마를 모함한 거야. 하지만 증거가 있다고 하잖아요. 엄마 이름으로 만든 제품이 있다고. 그건 조작이야. 엄마가 만든 게 아니야. 그럼 누가 한 거예요? 저는 말하지 못했습니다. 이슬이한테 할머니가 범인이라고 말할 순 없었어요. 이슬아, 엄마를 믿어줄 수 있겠니? 이슬이가 울었습니다. 믿고 싶은데. 모르겠어요. 모든 게 너무 혼란스러워요.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슬아, 엄마는. 면회 시간 끝났습니다. 교도관이 끼어들었습니다. 이슬아. 저는 유리창에 손을 댔습니다. 이슬이도 손을 댔어요. 하지만 유리창 너머였습니다. 닿을 수 없었어요. 엄마, 미안해요. 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슬이가 일어나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시 유치장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딸마저 저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갑자기 심한 두통이 왔습니다. 간수님, 머리가 너무 아파요. 조금 참으세요. 아니에요, 정말 심해요. 숨도 잘 안 쉬어져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스트레스와 충격이 한꺼번에 몰려온 거였어요. 간수님, 저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의식이 흐려졌어요. 마지막으로 본 건 형광등 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게 어두워졌습니다. 저는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날 저는 정말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회사도 명예도 딸의 신뢰도 그리고 의식마저. 시어머니 오다나 회장의 계획은 완벽했습니다. 저는 완전히 패배한 거였어요. 챕터 오진실의 입맞춤 제기와 심판. 어둠 속에서 저는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어요. 하루인지 일주일인지 한 달인지. 가끔 희미하게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일어나요. 제발. 이슬이의 목소리였어요. 선생님, 포기하지 마세요. 저희가 증명할게요. 민준 씨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눈을 뜰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어둠 속을 떠다닐 뿐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윤 대표님,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자 목소리였어요. 차분하고 신뢰감 있는 목소리. 저예요. 강우진입니다. 우진? 제 의식 속에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강우진. 2년 전 제가 흑단향의 디지털 전환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 만났던 IT 기업 대표. 당시 우진 씨는 급성장하는
클라우드 보안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6개월간 협업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그 과정에서 우진 씨의 철저함과 원칙주의를 깊이 인정하게 됐었죠. 프로젝트가 끝난 후에도 가끔 산업 동향이나 경영 이슈를 논의하는 사이였습니다. 대표님, 제가 늦었습니다. 진작 알아차렸어야 했는데. 우진 씨의 목소리에 미안함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진실을, 모든 걸 파악했습니다. 저는 의식 속에서 손을 뻗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움직일 수 없었어요. 대표님께서 보관하고 계셨던 자료들, 민준 씨 일행이 제게 가져왔습니다. USB에 들어있던 모든 증거, 그리고 그분들이 추가로 수집한 자료까지. 7명? 네, 그 젊은 분들입니다. 민준 씨, 수진 씨, 지연 씨. 모두 포기하지 않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대표님을 위해서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의식 속에서였지만 정말 눈물이 흘렀어요. 저도 힘을 보탰습니다. 2년 전 프로젝트 때 대표님께서 제 회사가 어려울 때 선투자를 해주셨죠. 은행도 거절했던 시기예요. 그 은혜를 잊을 수 없었습니다. 우진 씨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아는 윤설의 대표님은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프로젝트 내내 투명성과 원칙을 강조하시던 분이 횡령을 했을 리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우진 씨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오다나 회장의 비리를 모두 밝혀냈습니다. 불법 성분 거래, 비자금 조성, 그리고 대표님을 모함하기 위해 조작한 증거들까지. 저는 대답하고 싶었습니다.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이제 언론에 공개할 겁니다. 검찰도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대표님의 결백이 곧 증명될 겁니다. 그러니까 깨어나세요, 대표님. 이제 싸움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대표님이 일어나서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 순간 뭔가 제 안에서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빛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희미하지만 점점 밝아졌습니다. 대표님, 들리세요? 손가락 움직일 수 있습니까? 저는 손가락을 움직이려 애썼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손가락이 움직였어요. 간호사님, 의사 선생님, 환자가 반응합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윤설이 씨, 들리세요? 눈 뜰 수 있어요? 저는 눈을 뜨려고 애썼습니다. 무거웠어요. 너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천천히 조금씩 눈이 떠졌습니다. 밝은 빛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눈이 부셨습니다. 대표님, 우진 씨의 얼굴이 보였어요. 2년 전보다 조금 더 성숙해진 얼굴. 침착하고 믿음직한 인상이었습니다. 진 씨. 제 목소리는 쉰 목소리로 나왔습니다. 네, 저입니다. 다행입니다. 우진 씨가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3주입니다. 3주 동안 혼수 상태였습니다. 3주. 이슬이는 괜찮습니다. 이슬 양도 자주 왔습니다. 지금은 밖에서 기다리고 있고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의사가 와서 간단한 검사를 했어요. 다행히 큰 이상은 없었습니다.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일시적 혼수 상태였습니다. 회복되신 것 같네요. 의사가 나가고 우진 씨가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대표님, 들을 준비 되셨습니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우진 씨가 고개를 끄덕이고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님께서 쓰러지신 다음 날 민준 씨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2년 전 프로젝트 때 제 연락처를 알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요? 그분들이 모은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정말 치밀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제 회사의 IT 포렌식 팀과 법무팀을 투입했죠. 우진 씨가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케미칼 솔루션즈 거래 내역. 저희 팀이 합법적인 금융 추적 시스템으로 자금 흐름을 완벽하게 파악했습니다. 그 회사 내부 고발자도 추가로 확보했고요. 화면에 자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증거. 골든 애플 세럼 샘플을 독립적인 국제 공인 검사 기관 3곳에 의뢰했습니다. 모두 동일한 결과가 나왔죠. 금지 성분 검출. 하지만 제 명의로 만들어진 제품이라고. 그것도 조작이었습니다. 저희 법무팀이 서명 감정 전문가를 섭외했습니다. 국내 최고 권위자죠. 감정 결과 서명이 정교하게 위조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2주 전 모든 증거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동시에 기자회견을 열었죠. 기자회견이요? 네. 저와 민준 씨 일행 그리고 제 회사 법무팀이 함께 나섰습니다. 대표님의 결백을 증명하고 오다나 회장의 범죄를 폭로했습니다. 우진 씨가 뉴스 영상을 보여줬어요. 화면에는 우진 씨와 민준 씨를 비롯한 7명 그리고 정장을 입은 변호사들이 기자회견장에 앉아 있었습니다. 윤설희 대표는 무고합니다. 저희가 확보한 모든 증거가 이를 증명합니다. 우진 씨의 목소리가 차분하지만 단호했어요. 오히려 범죄를 저지른 건 오다나 회장입니다. 불법 성분 거래, 비자금 조성, 증거 조작, 무고죄. 이 모든 것이 명백히 입증됩니다.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렸습니다. 수진 씨가 재무 자료를 설명했어요. 지연 씨가 법적 논리를 정리했습니다. 재훈 씨가 디지털 포렌식 결과를 공개했어요. 우진 씨 회사의 법무이사가 국제검사 기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모두가 저를 위해 나선 거였습니다. 여론이 빠르게 바뀌었습니다. 우진 씨가 말했습니다. 처음엔 의심하는 사람도 많았죠. 하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했습니다. 게다가 제 회사가 공신력 있는 기업이다 보니 언론도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태블릿에 새로운 기사들이 떴습니다. 윤설이 무고했다. 오다나 회장의 치밀한 계략. K뷰티 여왕의 누명, 진실은 이것. 오다나 회장 긴급 체포, 불법 성분 거래 및 무고죄.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검찰이 오다나 회장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증거가 명확하니 부인할 수도 없었죠. 시어머니가 체포됐다고요? 네, 현재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보석도 불어댔고요. 범죄 사실이 명백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표님에 대한 모든 혐의도 취하됐습니다. 검찰이 공식 사과했고 어제 정식으로 석방 결정이 났습니다. 정말인가요? 네, 정말입니다. 우진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대표님, 이제 끝났습니다.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저는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그날 오후 이슬이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이슬이가 달려와 저를 안았어요. 이슬아. 엄마, 미안해요. 제가 의심해서 미안해요. 이슬이가 울었습니다. 괜찮아. 이슬아는 잘못 없어. 저는 딸을 꽉 안았습니다. 할머니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저한테는 항상 좋으셨는데. 이슬아, 할머니도 본인만의 상처가 있으셨을 거야. 그래서 그런 선택을 하신 거겠지. 저는 미움보다는 연민이 들었어요. 시어머니도 결국 권력에 집착하다가 모든 걸 잃은 거였으니까. 며칠 후 저는 퇴원했습니다. 병원 앞에는 기자들이 몰려 있었어요.
윤설이 대표님, 한 말씀 해주세요. 억울하셨죠?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우진 씨와 7명, 그리고 우진 씨 회사 직원들이 저를 에스코트 했습니다. 저는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긴 시간 동안 저를 의심하고 비난하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이해합니다. 증거가 그렇게 보였으니까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결국 밝혀집니다. 저를 믿고 끝까지 함께 해준 분들 덕분에 여기 설 수 있었어요. 저는 7명과 우진 씨를 돌아봤습니다. 이 젊은 친구들과 강우진 대표님이 없었다면 저는 진짜 끝이었을 겁니다. 우진 씨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이제 흑단향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시작을 하려 합니다.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 그게 영배 씨가 원했던 거라고 생각해요. 기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2주 후 법원에서 오다나 회장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저는 방청석에 앉아 있었어요. 이슬이가 옆에 있었습니다. 법정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피고인석에 오다나 회장이 앉았습니다. 62세의 시어머니는 수감 생활로 많이 초췌해진 모습이었어요. 피고인 오다나. 판사가 엄숙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피고인은 며느리인 윤설이를 기업 경영에서 축출하고 본인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치밀한 범죄를 저질렀다. 판사가 서류를 넘기며 하나하나 열거했습니다. 첫째, 피고인은 금지 성분인 하이드로퀴논 고농축 원액을 불법으로 거래했다. 케미칼 솔루션즈를 통해 5억 원 규모의 불법 거래를 진행했으며 이는 명백한 화장품법 위반이다. 시어머니의 어깨가 축 늘어졌습니다. 둘째, 이 과정에서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한 비자금 조성이 확인됐다. 회사 자금 12억 원을 불법적으로 유출했으며 이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죄에 해당한다. 셋째, 피고인은 윤설이의 서명을 정교하게 위조하여 불법 제품 제조 의뢰서를 작성했다. 이는 사문서 위조 및 행사죄다. 넷째, 위 모든 범죄 사실을 윤설이에게 뒤집어 씌우기 위해 언론에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이는 명예훼손 및 무고죄에 해당한다. 판사가 오다나 회장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권력욕을 위해 무고한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려 했다. 며느리라는 가족 관계를 악용했으며 기업을 사적 이익을 위한 도구로 전락시켰다. 이는 용서할 수 없는 범죄다. 법정이 숨죽였습니다. 피고인 오다나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다. 또한 추징금 12억 원, 벌금 5억 원을 부과한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판사가 한 가지를 더 덧붙였습니다. 피고인의 프레스티지 VVIP 매거진 표지 게재 기록은 해당 매거진 측의 요청에 따라 영구 삭제된다. 범죄자의 이미지가 명예로운 지면에 남아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다. 그 말에 시어머니가 크게 흔들렸어요. 또한 피고인은 흑단향 주식회사의 모든 직책에서 영구 제명되며 향후 10년간 상장 기업 임원 취임이 금지된다. 완벽한 몰락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토록 원했던 모든 것, 권력, 명예, 인정, 모두 사라진 거였어요.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제가 만든 회사를 지키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건 피고인이 만든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판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 아들 김영배 씨가 창업주의 아들로서 물려받은 회사였고 그분이 배우자인 윤설이 씨에게 경영권을 승계한 겁니다. 이는 합법적인 절차였습니다. 그래도 당신의 권리가 침해된 것이 아닙니다.
단지 당신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 차이를 구분하지 못한 게 이 모든 범죄의 시작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주저앉았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시어머니가 법정을 나가는 길에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설이야.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도 힘드셨을 거예요. 알아요. 난 그냥 내 것을 찾고 싶었어. 내가 평생 일군 것들을. 하지만 그건 어머님 것이 아니었어요. 영배 씨가 선택한 거였죠. 그리고 법도 그렇게 인정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새로운 꽃이 피면 지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어머님. 그 말씀 결국 어머님께 돌아온 거예요. 시어머니가 교도관에게 끌려 나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슬펐습니다. 하지만 이게 시어머니가 선택한 길이었죠. 다음 날 흑단양 임시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주주들과 이사들이 모두 모였어요. 긴급 안건은 두 가지였습니다. 오다나 회장의 영구 제명 확정, 그리고 윤설의 대표의 복귀 승인. 오다나 전 회장의 모든 직책을 박탈하고 영구 제명한다는 안건, 찬성하시는 분? 만장일치였습니다. 윤설의 대표의 복귀를 승인한다는 안건, 찬성하시는 분? 이것도 만장일치였습니다. 저는 다시 대표 자리에 앉았어요. 5년 동안 제 자리였던 곳. 하지만 이제는 다른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새로운 흑단향을 만들고 싶습니다. 저는 이사들을 둘러봤어요. 투명한 경영, 윤리적인 제품 개발, 그리고 젊은 세대와의 협력. 이게 앞으로 흑단향이 나아갈 방향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한 이사가 물었습니다. 7명의 젊은 전문가들을 영입할 겁니다. 저를 도와준 그 친구들이요. 그들의 신선한 시각과 전문성이 흑단향에 새 바람을 불어넣을 거예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 딸 이슬이도 회사에서 일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특혜는 없어요. 밑바닥부터 배우면서 천천히 성장할 거예요. 이슬이가 방 청석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대표실로 올라갔습니다. 창가에 서서 서울 시내를 내려다 봤어요. 5년 전 시어머니가 서 있던 바로 그 자리. 대표님, 우진 씨가 노크하고 들어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정말 잘 해내셨습니다. 우진 대표님 덕분입니다. 아닙니다. 대표님이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우진 씨가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게 뭡니까? 협력 제안서입니다. 저희 회사와 흑단향의 장기 파트너십 계약이요. 저는 서류를 펼쳐봤습니다. 흑단향의 디지털 전환 2단계 프로젝트. 블록체인 기반 공급망 투명성 시스템 구축. 대표님께서 추구하시는 투명 경영에 가장 필요한 시스템입니다. 저희가 기술을 제공하고 흑단향이 K-뷰티 업계의 모범 사례를 만드는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함께 하죠. 2달 후 프레스티지 VVIP 매거진 편집장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대표님, 다음 호 표지 모델을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혼자는 안 하고 싶습니다. 네? 대신 다른 제안이 있어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흑단향의 새로운 팀을 소개하는 특집은 어떨까요? 7명의 전문가와 제 딸 이슬이까지 8명이 함께 표지를 장식하는 거예요. 저도 그중 한 명으로요. 편집장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거 정말 좋은 아이디어네요. 타이틀은 새로운 세대, 새로운 가치로 하면 어떨까요? 완벽합니다.
한 달 후 그 잡지가 나왔습니다. 표지에는 7명의 젊은 전문가들과 이슬이 그리고 제가 함께 서 있었어요. 저는 가장 뒤에 서서 젊은이들을 지켜보는 자세였죠. 엄마, 이거 진짜 멋있어요. 이슬이가 신나서 말했습니다. 그치? 엄마 혼자보다 훨씬 의미 있잖아. 근데 엄마는 왜 뒤에 계세요? 엄마는 이제 뒤에서 너희들을 지원하는 역할이 더 어울려. 앞에 서는 건 너희들 몫이야. 저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날 저녁 흑단양 사옥 옥상에서 작은 파티가 열렸습니다. 7명, 이슬이, 우진 씨와 그의 팀원 몇 명, 그리고 저. 선생님, 정말 여기까지 오다니 믿기지 않아요. 민준 씨가 음료 잔을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 덕분이에요. 저도 잔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없었다면 저는 정말 끝이었을 거예요. 진심으로 고마워요. 선생님이 우리한테 먼저 손 내밀어 주셨잖아요. 수진 씨가 말했습니다. 5년 전에요. 그때 선생님이 우리를 믿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선생님을 믿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우진 대표님도요. 지연 씨가 우진 씨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표님의 회사 자원이 없었다면 이렇게 빨리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을 거예요. 우진 씨가 겸손하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윤 대표님은 2년 전 저희가 어려울 때 믿고 투자해 주셨습니다. 은혜를 갚은 것뿐이죠. 모두가 잔을 부딪혔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건배. 서울의 야경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어요. 수많은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그 불빛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한때 저도 가장 밝은 별이 되고 싶었습니다. 프레스티지 매거진 표지를 독차지하고 모두의 부러움을 받고 싶었죠. 하지만 이제는 알았어요. 진짜 여왕은 표지에 혼자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진짜 여왕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서고 그들을 빛나게 해주는 사람이라는 걸. 윤 대표님, 우진 씨가 제 옆으로 왔습니다. 뭐 생각하세요? 그냥 참 멀리 왔다는 생각이요. 맞습니다. 정말 멀리 오셨죠. 우진 씨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근데 대표님, 이제 시작입니다. 앞으로 갈 길이 더 많이 남았어요. 알아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있으니까. 그럼요. 우리 모두 함께니까요. 이슬이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저기 봐요. 이슬이가 가리킨 곳에는 빌딩 전광판이 있었어요. 흑단향의 새 광고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투명함이 아름다움입니다. 새 슬로건이었어요. 7명과 함께 만든 캠페인이었죠. 멋지죠, 엄마? 그래, 정말 멋지다. 저는 다시 한번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47세의 윤설이. 한때 모든 걸 잃었던 여자. 하지만 이제는 진짜 중요한 것을 찾은 여자. 명예나 권력이 아니라 신뢰와 연대. 표지 모델이 아니라 진짜 리더. 저는 이제 진정한 여왕이 된 것 같았습니다. 선생님, 사진 찍어요. 태민 씨가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다 같이 모여봐요. 모두가 모였습니다. 7명, 이슬이, 우진 씨와 그의 팀원들, 그리고 저. 하나, 둘, 셋.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그 사진 속에서 저는 웃고 있었어요. 진심으로. 혼자가 아닌 함께 있는 모습으로.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영배 씨의 사진 앞에 섰습니다. 여보, 봤어요? 저 해냈어요. 당신이 저를 믿어준 것처럼 저도 다른 사람들을 믿어줬어요.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저는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흑단향을 잘 지킬게요. 당신과 제가 꿈꿨던 회사로 만들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평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7명이 정식으로 흑단향에 합류했어요. 이슬이도 마케팅팀 인턴으로 시작했습니다. 다들 준비됐어요? 네, 좋아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새로운 흑단향을요. 그날부터 회사는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준 씨는 블록체인 기반 공급망 시스템을, 수진 씨는 투명 재무 시스템을, 지연 씨는 윤리 강령을, 재훈 씨는 데이터 보호 시스템을, 현우 씨는 정직 마케팅을, 서영 씨는 실시간 피드백 분석을, 태민 씨는 투명성 디자인을 구축했어요. 석 달 후 매출이 30% 증가했고 소비자 신뢰도 1위를 차지했습니다. 6개월 후에는 업계 모범 기업으로 선정됐어요. 1년 후 프레스티지 VVIP 매거진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올해의 CEO 특집에 꼭 나와주셨으면 합니다. 새로운 리더십 특집이요.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 팀 전체를 소개하는 조건으로요. 표지에는 저와 7명 이슬이가 함께 있었습니다. 기사 제목은 윤설이 혼자가 아닌 함께의 힘으로 부활하다였고 부제는 진짜 여왕은 왕관을 쓴 사람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왕관을 씌워주는 사람이다 였죠. 그날 저녁 옥상 파티에서 우진 씨가 조인트 벤처 제안을 했습니다. AI와 블록체인을 결합한 차세대 뷰티 플랫폼입니다. 완전히 투명한 서비스요. 좋습니다. 해봅시다. 우리는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때 이슬이가 달려왔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편지를 보냈어요. 구치소에서 온 편지였어요. 시어머니는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형기를 마치면 조용히 이슬이의 할머니로만 살고 싶다고 쓰셨습니다. 저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할머니도 변하시는 것 같구나. 엄마, 할머니 용서할 수 있어요? 용서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하지만 이슬아, 어머님도 피해자셨던 거야. 시대의 시스템이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해. 서로를 밀어내는 게 아니라 함께 올라가는 거야. 파티가 끝날 무렵 저는 모두를 모았습니다. 1년 전 저는 모든 걸 잃었었죠. 하지만 여러분 덕분에 더 큰 걸 얻었습니다. 명예나 권력이 아니라 진짜 동료들을요. 저희야말로요. 선생님 없이는 지금의 저희도 없었을 테니까요. 함께의 힘을 위하여. 건배. 그날 밤 저는 마지막으로 옥상에 혼자 남았습니다. 고마워요, 영배 씨. 당신이 저를 믿어준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이제는 제가 다른 사람들을 믿어주는 사람이 됐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 마치 영배 씨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47세의 윤설이. 더 이상 표지 모델이 아닌 진정한 리더. 더 이상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여왕. 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죠.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더 큰 꿈을 향해 나아가는 시작. 그게 진짜 해피엔딩이었습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